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9월 9일 금요일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영상은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3프로TV 채널에서 SK 디스커버리의 어떤 지주 회사로서 SK케미칼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관련된 내용을 1시간 정도 영상을 송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다 보진 않았고 한 10분 정도만 보고 뭐 그냥 껐는데요. 뭐 아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 싸게 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제가 왜 초반에 영상을 껐냐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그 메트리카 파트너스나 안다자산운용의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모펀드와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SK케미칼의 어떤 자사주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매각을 상당히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뭐 오르고 내렸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그때 하락했던 이유는 뭐 그 이후에 무상증자 효과가 빠진 게 아니고 SK 멀티유틸리티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빠진 이유를 SK 멀티유틸리티가 아니라 무상증자와 어떤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뭐 현물 배당의 효과가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뭐 물론 준비는 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겠지만 뭐 크게 오랫동안 1시간 동안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껐습니다. 뭐 어찌됐든 뭐 그 내용을 뭐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으시니까 1시간 정도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제 생각대로 그들의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관점대로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SK케미칼은 주가는 108,8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금융투자들이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공개 매수 가격보다 쌉니다. 공개 매수 가격보다 주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 금융 투자들의 신규 매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기존에 물렸던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첫 번째로는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108,800원 아래로 낮춘 다음에 공개 매수 가격으로 탈출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는 보통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들의 매수가 108,800원 그러니까 108,000원에 근접하면은 더 이상의 매수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8만 원, 9만 원, 8만 원 후반, 9만 원 초반, 10만 원 초반까지 매수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투자자들 통합으로 보여지는 매매 동향은 뭐 매수일 수도 있고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이 내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도 물린 외국인, 보합인 외국인, 이득인 외국인 다 어떤 그들의 위치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한 투자자들의 전체 투자자들의 동향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개 매수가 결국에 시장의 어떤 주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는 게 아니고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나면은 신청된 모든 주수들을 파악을 해서 모두 다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눠서 지분 MS대로 사들이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방법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일단 5% 다 지분을 매입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SK 디스커버리가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증권과 그다음에 삼성증권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SK 케미칼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외인이나 기관도 결국에 물린 투자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분 매입을 못 하게 되죠. 결국에
일반 자회사가 아니고 연결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서 SK 디스커버리의 재무 구조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뭐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SK 케미칼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자회사인 디스커버리에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SK 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SK 디스커버리고 SK 디스커버리의 최대 주주가 최창원 부회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끝은 최창원 부회장으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개 매수 가격을 사실은 15만 원, 뭐 20만 원에 했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신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가격까지 주가가 무조건 반등했을 거고요. 하지만 지금 워낙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보통 호재라고 하는데 SK케미칼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했는데 자사주 끝나기도 전에 다시 10만 원대로 떨어졌죠.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르냐 내리느냐 어느 누구도 예측 못했지만 결국엔 빠졌고요. 그럼 결국에는 공개 매수 이후에 오르냐 내리느냐도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예전에 그 맘스터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역사적 신고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손이득으로 빠져나왔고 당연히 그 가격까지 상한가든 급등이든 해서 그 가격까지 도달한 후에 언저리에서 머물다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SK케미칼은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은 공개 매수 가격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디스커버리나 최창원 부회장의 목적은 싼 가격에 SK케미칼을 지분 매입을 하는 건데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평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평단가 10만 원짜리인데 평단가 10만 원에 5%를 매입했는데 이 평단가가 20만 원, 30만 원이 돼버리면 훨씬 이득이죠. 물론 그 전에도 디스커버리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을 뭐 5년, 10년 안에 팔고 어떻게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초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한테 넘기고 이런 액션들이 분명히 취해질 겁니다. 2세대, 3세대 경영이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태반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 매수 가격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 아니면 무조건 공개 매수 가격이 주가가 오른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공개 매수 가격이 종료되는 시점 전후로 해서 매매 동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51대 51%로 공개 매수 가격 이후에 주가가 소폭 반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은 디스커버리의 목적은 결국에 싸게 사는 게 좋고요. 언론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비난이 있건 관계없이 어쨌든 본인들은 자기네 자식 같은 회사 맞죠? 자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평가받으면 그게 기업의 결국에 어떤 존재 목적 아닙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산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이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공개 매수 가격 전에 이렇게 주가를 누르는 이유는 어쨌든 이 주식이 SK케미칼이 결국에는 108,800원이 최고점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11만 원대나 12만 원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아준다고 하니까 손절을 쳐서 본인들이 확보해야 되는 5% 정도의 지분을 모두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럼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 손절을 해서 5%를 확보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땡큐죠. 근데 반대로 이 언론에서 SK케미칼에 지금 하고 있는 코폴리에스터나 기존의 기넥신 같은 그런 의약품,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분의 어떤 가치 부각 등 어떤 긍정적인 뉴스만 계속 뿌리면서 좋은 뉴스들을 계속 뿌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이 회사가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하러 108,800원에 파느냐, 안 팔아.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주수를 매입할 수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5% 정도 매입을 해야 연결 자회사로서 이제 편입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더 비싼 가격에 다시 공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계속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어쨌든 저는 크게 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공매도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오롯이 그 공개 매수 가격 이후의 움직임이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계속 그 코플레스터가 아니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 하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수요가 상당히 좀 적긴 하지만 어제 스카이코비원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신청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긴급 사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사실은 뭐 물음표입니다. 왜냐면은 국내에서도 뭐 방향성이 거의 없는데요. 국내에서도 뭐 접종한 인원들이 뭐 손에 꼽을 정도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긴급 사용 신청 때문에 주가가 올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좀 물음표를 두고 싶습니다. 뭐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사실은 자회사인 손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창원 부회장이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배당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 연결 자회사로서 편입이 돼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뭐 아예 뭐 이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일부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쨌든 어떤 기술적 관점에서 사실은 조금 더 떨어져야 할 시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WHO 긴급 사용 신청 목록에 들어가면서 반등을 줬습니다. 그럼 결국에 반등을 줬다라는 건 다음 주에도 큰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결국에는 다음 주에 11만 2,500원, 그러니까 결국에 9월 5일의 첫날 떨어진 것만큼 반등을 줘야 V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완만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11만 초반대에서 다시 저항선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끌어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9월 5일 월요일 최소 시초가 이상 위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찍는 게 아니고 위로 마감을 해야만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완만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11만 2,500원, 2,000원 도달하는 시점에 그때 그날의 어떤 일봉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로 하고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금융투자는 어떤 SK케미칼과 마찬가지로 3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특이한 동향은 투자 신탁이 9만 1,000주 상당히 많은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개인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다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대차 잔고는 다시 5만 주가 늘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공매도도 99.75%. 결국에 WHO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신청만 한 거지 매출이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러면 또 당연히 매출이 빠질 거다, 매출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공매도를 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WHO 긴급 사용 승인과 EMA 유럽 쪽도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계약 공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긴급 사용 목록 등재 신청하고 나서 언제쯤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개발 그 스카이코비언은 세피가 추진하는 그 웨이브 2 개발 백신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어떤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WHO나 EMA 쪽에서 어떤 개발도상국의 접종 진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왜냐면은 보관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SK 뭐 노바백스에 비해서 어쨌든 생산 기지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도국에 생산을 해서 제공하는 게 미국의 노바백스보다는 좀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상황은 미국이 뭐 어제 소폭 반등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유럽도 지금 기준금리를 0.75%, 0.75bp 더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어떤 공격적인 M&A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안재용 그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계 시장에 등재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안전한 CMO, 그러니까 CDMO 회사로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다각화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어떤 백신이나 제약 바이오로서 빅파마로서 살아남거나 어쨌든 명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 뭐 모더나였나요? 파이저나 이가 백신, 코로나 백신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등재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빠르게 콤보 백신을 만들어서 기존의 국내 독감 백신과 더불어서 코로나 백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시장을 열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백신이 결국에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 반등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돈을 버는 기업,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하지 않을 기업, 그 다음에 매출이나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 기업들, 이런 조건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셔서 그 기업에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